낮에는 육아하고 저녁엔 대화합니다. 대한민국 보통 부부의 이야기 16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부부의 감자입니다. 오늘도 이제 저 혼자 오늘 독서 리뷰 하나를 해볼 예정인데 책 제목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 제목은 기울어진 평등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벌써 어떤 책일지 감이 좀 오시나요? 그래서 기울어졌다는 말은 우선 표면적으로는 평등해 보이지만 실상은 불공정한 사회 구조, 이것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모두가 대학 시험을 본다. 얼핏 보면 평등한 것 같죠. 모두가 똑같이 대학 시험을 보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조기 유학, 과외, 부모 찬스, 또 누군가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교재 하나로 독학하고. 어떠세요? 시험을 본다라는 것 자체는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모든 면에서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샌델과 피케티 두 사람이 대담을 엮은 책인데요. 그래서 샌델은 기울어진 평등을 기회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사회적인 모든 게임이 사실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평등을 능력주의라는 말로 정당화하고 있다. 사회는 이 능력주의라는 말로 정당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럼 작가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먼저 피케티와 샌델 두 사람이 대담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피케티는 어떤 사람이냐면 불평등을 일명 숫자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프랑스의 경제학자로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으로 매우 유명하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부의 불평등, 내가 수치로 한번 보여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200년이 넘는 데이터를 한번 들춰보면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구조는 자본주의 그 시스템 그 자체에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누진세, 상속세, 또 글로벌 자산세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돈 문제는 돈으로 다뤄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스타일이 바로 피케티 스타일입니다. 그렇다면 샌델은 누구냐? 돈보다 중요한 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숫자보다 샌델은 피케티와 다르게 숫자보다 사람의 감정, 윤리, 존엄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 기울어진 평등에서 그는 능력주의 사회는 실패한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성공한 사람은 더 거만하게 만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샌델은 능력의 승자들이 왜 겸손을 잃었는지, 그리고 실패한 이들이 왜 스스로 탓하게 되었는지 감정의 흐름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피케티가 돈을 본다면 샌델은 마음을 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둘 다 기울어진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피케티는 구조, 그리고 샌델은 인간의 어떤 면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능력주의에 대한 허구를 꼬집은 책인데요. 능력주의는 일종의 허상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한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요. 이게 바로 능력주의의 핵심이죠. 샌들은 이 믿음이 사실은 사회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실패한 이들에게는 죄책감을 강요하는 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능력으로 승부를 보자고 하죠. 시험, 입시, 취업, 승진. 뭐 예를 들어 정시를 확대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능력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왠지 수능에서 정시가 더 공정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샌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정말 당신 혼자만 만든 것인가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집안 환경, 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타고난 재능도 다르죠. 그리고 또 심지어 출생 국가도 다릅니다. 또 키, 요즘 많이 생각하는 키도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을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당연한 보상으로 여기고 실패는 네가 덜 노력해서 그래, 이렇게 돌려버리고 맙니다. 성공한 사람은 겸손을 잃고 실패한 사람은 자책을 하게 되는 구조죠. 결국 능력주의라는 것은 겉은 공정한 듯하지만 속은 오만, 수치심이 얽힌 불공정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제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예로 많이 들고 있어요. 뭐 샌델은 특히 엘리트 교육 시스템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버드, 옥스포드, 또 우리나라에 뭐 많이 나왔던 드라마의 스카이캐슬 같은 이런 최상위 교육기관은 점점 더 부유한 집안 자녀들이 독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입학생 중 상위 1% 부자 자녀의 비율이 하위 50% 전체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들은 똑똑하니까 뽑힌 거야 라고 이런 능력주의에 따라서 정당하게 되죠. 샌델은 이걸 엘리트 권력의 세습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공정한 경쟁이지만 실상은 금수저들의 유리천장이 철옹선처럼 작동 중이라는 것이죠. 이 시스템은 너도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달콤한 환상을 팔고 현실은 철저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정이라는 이름의 착시인 것입니다. 능력주의가 문제라면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이 책에서도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피케티 21세기의 자본이라는 책을 읽긴 했지만 이렇게 대담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한번 그 대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샌델은 공정한 경쟁 자체가 환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시제도는 겉보기엔 공정해 보이지만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람, 뭐 독서 습관이나 지적 대화를 일상으로 접해온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훨씬 유리하죠. 몇 년 전에는 이제 아비투스라고 하는 책도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게 뭐냐면 문화 자본이라는 거예요. 문화마저도 자본이 돼서 세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화를 갖지 못한 사람, 이런 자본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제도가 되는 거죠. 이처럼 기회는 평등했다라는 말은 기울어진 출발선을 가려주는 포장지에 불과한 겁니다. 샌델은 공정한 경쟁보다 더 중요한 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의 역할,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해 봐야 될까요? 다시 그 해결책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존엄의 정치를 복원하자는 것이에요. 즉, 사람을 소득이나 성적표로 평가받는 사회, 평가하거나 평가받는 사회에서 모든 노동과 존재가 가치 있는 사회로 전환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트럭 기사, 청소부, 배달 노동자,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 코로나 때 필수 노동자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다들 느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보상과 존중은 그들에게 턱없이 부족하죠. 샌델은 보수 정치인은 진보 정치인이든 경제 성장이라는 프레임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해요. 누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라는 윤리적 질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샌델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전 울림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은 겸손을, 실패는 연민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지금은 성공한 이가 으스대고 실패한 이는 도태되는 어떤 그런 사회 구조일 수 있지만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 당신 존재 자체가 소중해 라고 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진짜 민주주의의 회복이고 그리고 능력주의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 성공이 전부가 아니며 그것들이 모두 당신의 능력이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피케티와 샌들은 이런 능력주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누진세, 세금을 훨씬 더 많이 걷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책에서는 미국의 한 시대에서는 굉장히 자유주의인 것 같았지만 누진세를 80%까지 끌어올렸었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강제로 대학에서 저소득층을 더 많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정책 등도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요즘같이 자유주의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것 같은 혹은 사회주의로 가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이 정도로 강력한 정책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적인 관점에 대한 소개도 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인류는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나아가는 시대로 변해왔다고 해요.
그것들은 당연히 알죠. 뭐 봉건주의 사회에서 어떤 봉건주의가 깨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평등을 얻었고 또 노예제 사회도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불평등한 곳들 요소들을 찾아서 평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뭐 여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더 평등한 쪽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등은 그게 옳거나 아름다운 삶이거나 그게 정의로워서가 결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평등해지는 사회가 인간에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과 발전 이 단어에 매몰되어서 평등을 잃어가는 사회라면 그 사회에는 더 이상 존립이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책의 제목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울어진 평등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부와 권력은 왜 불평등을 허락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불평등이라는 것을 능력이라는 말로 포장하여서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내가 지금 잘 되고 혹은 잘 안 되는 것이 나의 능력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능력주의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숨어있는 차별의 구조, 불평등의 구조를 모른 채 뭐든지 다 나의 능력 탓, 내가 부족한 탓, 쟤는 잘난 탓 이렇게 생각할수록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주의 속에 숨어있는 불평등의 구조, 부와 권력이 자신들의 힘을 세습시키는 이 구조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능력주의에 대한 어떤 통념을 깨버리는 책이었습니다. 우리의 불평등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나의 능력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겸손하고 또 연민의 마음을 갖는 모든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울어진 평등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